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거나 순간적으로 사물이 두 개로 보인 적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걸음이 휘청거리거나 중심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손끝이 저리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런 증상들은 뇌혈관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의 건강의 진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제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MRI 검사에서 무증상 뇌경색이나 백질 손상 흔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겉으론 멀쩡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미세한 손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무증상이라도 이런 변화가 있으면 앞으로 큰 혈관이 막힐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뇌는 미리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핵심은 혈관의 염증과 노폐물입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 당분이 많은 식습관이 반복되면 혈액 속에 찌꺼기가 쌓이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뇌혈관은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회 혈관을 만들어 새로운 혈류를 만드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한 사람일수록 이런 회복 능력이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즉,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3가지 음식으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찐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을 찌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쇼가올로 바뀌면서 항염 효과가 10배 이상 강해집니다. 쇼가올은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하루 한 티스푼의 찐 생강가루를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셔보세요. 단 위가 약하거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아로니아에는 블루베리보다 4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12주간 아로니아를 섭취한 성인에게서 혈압이 낮아지고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관을 탄탄하게 하고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나 두유에 1스푼 정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저혈압이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과량 섭취를 피하세요. 세 번째는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천연 항염 성분으로 혈액이 굳어지는 것을 막고 혈류를 맑게 해줍니다.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커큐민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뇌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추에 비페린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0배 높아집니다. 따뜻한 물이나 밥 지을 때 강황가루 1스푼과 후추 한 꼬집을 함께 넣어보세요. 단 담석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스푼씩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 앞이나 식탁 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번갈아 넣어 드셔보세요. 가족과 함께 루틴을 만들면 훨씬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규칙적인 섭취가 혈관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음식은 약보다 느리지만 더 근본적입니다. 뇌경색은 한순간에 오지만 예방은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1스푼의 꾸준함이 내 혈관을 살리고 나의 노후를 지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루나와 함께하면 나도 건강해지니 오늘도 함께 조금 더 건강하게. 혹시 요즘 들어 머리가 자주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시나요? 약속을 깜빡하거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에 외웠던 전화번호가 이제는 휴대폰을 봐야만 기억나고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날이 흐리거나 피곤할 때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손끝이 찌릿하거나 다리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뇌 속의 혈관은 매우 가늘고 섬세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혈관들이 수천 개로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세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면
처음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뇌 MRI를 찍어보면 이미 작은 흰 점들이 보이는데요. 이를 무증상 뇌경색 혹은 소혈관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서울대병원 공동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이런 미세 손상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면 언젠가 큰 혈관이 막혀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사망 원인 3위이자 노년기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은 대부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됩니다. 마치 강물이 탁해지는 것처럼 처음엔 아무렇지 않다가 점점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면서 결국 막히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 단계에서 이미 뇌세포의 10% 이상이 산소 부족으로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럽거나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려질 때 그것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은 이런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약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혈관 상태를 잘 모르세요. 병원에서 수치를 듣고 나서야 그동안 이런 증상이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의 무서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늦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뇌 MRI에서 손상이 발견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평소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뇌혈관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손상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런 손상은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의 혈류가 줄어들면 판단력, 감정 조절, 균형 감각까지 모두 함께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도 뇌의 혈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휘청거리는 것도 단순 근력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뇌 운동 조절 중추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엔 괜찮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피로가 누적될 때 어지럼이나 두통이 잦아지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기 쉬워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뇌혈관은 손상되더라도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상된 후에는 재생이 느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기 전 혈관벽의 염증과 노폐물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죠.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바로 염증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불안정하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면역세포가 그 부위를 수리하려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쌓이며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점점 좁아집니다. 여기에 혈중 지방이 많으면 그 틈새에 끼어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죠.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뇌세포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면 작은 손상이 쌓이고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단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연구 결과 식습관을 조절하면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채소와 통곡물, 과일,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혈관 손상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반대로 짠 음식, 가공육, 튀김을 자주 섭취한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단 하루 바꾼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먹을 수 있어야 혈관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매일 한 스푼으로 가능한 뇌혈관 관리법입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혈관을 지피는 방법이죠. 최근 여러 임상 연구에서 생강, 아로니아, 강황 같은 천연식품이 뇌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쇼가올 성분은 혈관의 미세 염증을 완화하고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은 손상된 혈관 벽을 보호하며 강황의 커큐민은 혈전 형성을 억제해 혈류를 맑게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한 스푼씩 섭취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정확한 근거와 섭취 방법을 차근히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음식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뇌혈관이 어떻게 막히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의 혈관이 젊어지는 첫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이 왜 막히는지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리 몸의 혈관은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흘러야 집안이 편하듯 혈관도 맑아야 뇌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혈관 안쪽 벽에 아주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피 속에 지방과 당이 늘어나고 이때 면역세포가 상처를 내우려고 몰려들며 염증 물질이 나옵니다. 처음엔 상처를 수리하려던 과정이지만 이 염증이 계속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끈적한 찌꺼기가 들러붙어 좁아집니다. 수도관 안쪽에 때가 차듯이요. 이렇게 좁아진 곳에 갑자기 피가 엉겨붙어 덩어리가 생기면 그게 혈전이고 혈전이 혈관을 딱 막아버리면 뇌로 가는 피가 끊기면서 뇌세포가 산소를 못 받아 죽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뇌졸중이 같은 길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막히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 뇌혈관까지 날아와 갑자기 막는 경우입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불규칙 맥이 있으면 심장 안에서 피가 고여 덩어리가 생기기 쉬워서 이런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맥이 불규칙하거나 두근거림이 잦은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뇌혈관이 막히면 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질까요? 뇌의 각 부위는 담당하는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을 조절하는 영역, 손과 다리를 움직이는 영역, 시야를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해당 부위로 가는 피가 끊기면 그 기능이 바로 떨어지면서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끔 증상이 몇 분에서 1시간 안에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 즉 일시적인 경고 신호라고 부릅니다. 지나갔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바로 응급실에 가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뇌세포는 산소에 매우 민감해서 막히고 1분이 지날 때마다 수백만 개가 손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증상이 시작되면 지체 없이 119를 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혈관의 적일까요? 첫째는 높은 혈압입니다. 강한 물살이 계속 혈관벽을 때리면 미세상초가 생기고 염증이 커집니다. 목표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면 그 자체로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는 높은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피 속의 당이 높으면 혈관벽 단백질과 엉겨붙어 끈적해지고 네피라 부르는 혈관 안쪽 피부가 손상됩니다. 셋째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같은 지질 이상입니다. LDL이 높고 HDL이 낮으면 플라크가 잘 생기고 불안정해진 플라크가 터지면 즉시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위험을 더합니다. 비만과 복부지방은 몸속 염증 공장을 키워서 문제를 악화시키고요. 반대로 우리 몸에는 놀라운 방어장치도 있습니다. 바로 우회혈관입니다. 큰 길이 막히면 골목길을 통해 돌아가듯 주변의 가는 혈관들이 서로 연결돼 피를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이 우회길이 잘 발달하려면 혈압, 혈당, 지질 같은 기초 체력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평소 관리가 되어 있는 분일수록 위기 때 손상 범위를 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생활에서 체크해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 볼까요?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한쪽 얼굴이 처졌다가 돌아온다. 한쪽 눈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두 개로 보인다. 매우 심하고 새롭게 시작된 두통이 있다. 이런 증상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추운 날씨, 감정적 스트레스가 큰 날은 혈압이 급등하기 쉬워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혈관을 지키려면 무엇을 당장 바꿔야 할까요? 쉬운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소금과 설탕을 줄입니다. 국, 국물, 김치, 젓갈, 가공식품의 숨은 소금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단 음료와 과자를 일주일만 끊어도 혈압과 혈당 변동이 눈에 띄게 잦아듭니다. 둘째,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일주일에 5번만 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 내피 기능이 좋아집니다. 셋째는 수면입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은
밤새 혈압을 출렁이게 하고 산소가 부족해져 뇌에 부담을 줍니다. 배우자가 코골이와 숨멈춤을 지적했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약의 역할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지질약은 손상을 막기 위한 안전벨트입니다. 음식과 운동을 한다고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상의해 목표 수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함께 갑니다. 다섯째는 수치의 언어를 아는 것입니다. 가정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측정해 평균을 기록하고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LDL, HDL, 중성지방 같은 기본 수치를 분기마다 확인해 변화를 살핍니다. 이런 숫자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막히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쉬운 말로 풀어본 내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음식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혈관의 염증 환경을 낮추고 우회 혈관이 잘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약처럼 즉각적이진 않아도 매일 한 스푼, 한 잔으로 차곡차곡 쌓으면 수치가 바뀌고 컨디션이 달라지는 그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 레시피와 누가 피해야 하는지 안전 수치까지 정리해드릴 테니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타이밍,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예방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정자 어르신입니다. 평소 건강하셨지만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오른손에 힘이 잠시 빠졌습니다. 그 순간 말을 하려는데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분 뒤 증상이 사라져서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셨습니다. 다행히 따님이 이 이상함을 알아차리고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도착 후 검사 결과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진단됐습니다. 즉,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린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고를 놓쳤다면 다음번엔 진짜 뇌경색이 왔을 겁니다. 약 조정과 식습관 개선을 시작하면서 김정자 어르신은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바로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사라진 증상은 오히려 위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이 저린 적이 있었나요? 그게 바로 뇌가 보낸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평소 혈압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요즘 괜찮네 하며 며칠 동안 복용을 거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화면이 순간 2개로 보였다고 합니다. 눈을 비비며 그냥 넘어갔지만 2시간 뒤 한쪽 팔이 무거워지고 말이 꼬였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도착했지만 증상 발생 후 이미 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응급치료의 골든타임이 막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혈전용의 술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복하셨지만 오른손 감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지연입니다. 늦게 대응할수록 뇌세포는 더 많이 손상됩니다. 뇌는 1분이 지날 때마다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혹시 지금 머리가 멍하거나 시야가 잠시 흐릿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1분 안에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75세 이순희 어르신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식습관은 여전히 국물 위주였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금세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며칠 뒤 아침 세수를 하던 중 다시 중심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 후 2주간의 집중치료와 재활 끝에 간신히 보행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순희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계단에서 휘청거렸을 때 병원에 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 사례의 핵심은 생활 습관의 누적입니다. 혈압, 혈당, 염증이 쌓이면 혈관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매일의 식습관과 운동이 결국 혈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조용히 진행되는 손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증상이 사라져도 안심하지 말 것. 둘째, 증상이 생기면 1분 안에 움직일 것. 셋째, 평소 관리가 최고의 예방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간을 지켜주는 세 가지 음식, 즉, 매일 한 스푼으로 혈관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예방의 타이밍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의 목표, 즉 뇌혈관을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 3가지입니다. 첫째, 내 혈관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해하기. 둘째, 매일 한 스푼 루틴으로 꾸준히 실천하기. 셋째, 지금 바로 시작하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혈관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혈관 염증 수치가 2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도 혈관 건강을 되살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내 혈관의 막힘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3가지 천연 가루입니다. 생강, 아로니아, 그리고 강황. 이 3가지는 각각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청소하며 새로운 혈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의학 연구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단 한 스푼으로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꾸준함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한 스푼의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강가루는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 막힘을 예방합니다. 아로니아는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강황은 혈액을 맑게 하고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3가지를 번갈아가며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커집니다. 하지만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매일의 루틴입니다. 좋은 음식도 습관이 되어야 효과를 봅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컵에 가루 반 스푼을 타서 드세요. 두유나 요거트에 섞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잊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하루를 건너뛰면 효과는 절반이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스스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냉장고 안에 건강을 지킬 단 한 가지라도 준비되어 있나요? 없다면 오늘이 그걸 채워 넣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3번째 목표는 오늘 시작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놓칩니다. 하지만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한 스푼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처럼 느껴져도 3주만 꾸준히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3개월 후엔 혈당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엔 혈관 나이가 젊어집니다. 이건 실제 임상에서도 확인된 결과입니다. 하루 한 스푼이 쌓여서 몸 안의 혈관을 바꿔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그 한 끼가 내 혈관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의 남은 부분에서는 3가지 가루의 정확한 효능,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먹으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여러분의 식탁이 병원보다 강력해지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목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해하고, 실천하고, 시작하기. 이 3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루나의 건강해지니가 여러분의 하루 한 스푼, 그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문장은 짧고 또박또박 들리도록 구성했습니다. 중간중간 다음 내용을 더 듣고 싶어지는 안내 문장도 넣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침 식탁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한 스푼 루틴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는 찐 생강가루입니다. 왜 생강을 찌고 말릴까요? 가열과 건조 과정을 거치면 매운맛은 순해지고 요효 성분의 활용성이 좋아져 일상 섭취가 쉬워집니다. 핵심은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1g에서 2g입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입니다. 속이 예민하시면 공복은 피하고 식후에 드세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면 담당 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과량 섭취 시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집에서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흐르는 물에 씻고 얇게 편으로 썹니다. 찜기에 면보를 깔고 김 오른 상태에서 약 20분 찝니다. 식힌 뒤 수분을 빼고 60도 전후 낮은 온도로 충분히 말립니다. 완전히 다삭해지면 믹서로 곱게 갈아 밀폐용기에 담습니다. 습기를 피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시판 제품을 고를 때는 원재료 100%와 가공 방식 표기를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반 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세요. 두유에 섞으면 부드럽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생선이나 고기 요리에 한 꼬집 뿌리면 비린내가 줄고 풍미가 좋아집니다. 아침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혈관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진한 보랏빛 열매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으면 떫은 맛이 강해 꾸준히 먹기 어렵습니다. 가루 형태는 맛의 거부감을 줄이고 섭취를 쉽게 해줍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3g에서 5g입니다. 티스푼 기준 2스푼 안팎입니다. 저혈압이 있거나 위장이 약하시면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면 담당 의와 상의 후 드세요. 무가당과 원재료 100%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집에서 만들 때는 저온 건조가 포인트입니다.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40도에서 50도로 천천히 말립니다. 알맹이가 바삭하게 부서질 정도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완전 건조 후 곱게 갈아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시판 제품을 고를 때는 동결 건조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색을 진하게 보이게 하는 첨가물이나 설탕은 불필요합니다. 아로니아는 요거트와 궁합이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한 스푼을 섞어 간식처럼 드세요. 떫다면 꿀 반 티스푼으로 맛을 조절하세요. 두유 200ml에 타서 마셔도 편안합니다. 식후 혈압이 출렁이는 분은 저녁 대신 간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달콤한 과자 대신 색이 예쁜 항산화 간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의 핵심은 커큐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커큐민은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 흡수가 낮아 섭취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추에 피페린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소량의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어도 도움이 됩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2g에서 5g입니다. 작은 티스푼 1스푼 내외입니다. 담석이나 담도 질환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복용 중이면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위가 민감한 분은 공복을 피하고 식후에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강황가루 활용은 3가지가 쉽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 200ml에 강황 반 스푼과 후추 한 꼬집을 넣어 저어 마십니다.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밥 지을 때 쌀 1컵에 강황 4분의 1 티스푼을 넣어 은은한 향을 즐기세요. 셋째, 채소 스무디에 반 스푼을 더해 항염 스무디로 만드세요.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살짝 쪄서 아보카도와 갈면 부드럽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일주일 루틴을 제안합니다. 월요일은 아침 식후 따뜻한 물에 찐 생강가루 반 스푼, 화요일은 플랜 요거트에 아로니아 1스푼, 수요일은 따뜻한 물에 강황 반 스푼과 후추 한 꼬집, 목요일은 다시 생강, 금요일은 아로니아, 토요일은 강황, 일요일은 내 입맛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3가지를 한컵에 모두 섞기보다 번갈아 드시면 위 부담을 줄이고 꾸준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루틴을 잊지 않으려면 환경을 바꾸세요. 가루병과 전용 스푼을 식탁 한쪽에 고정 자리로 두세요. 아침컵 옆에 두면 손이 먼저 갑니다. 일주일치 소분 용기를 미리 만들어 두면 더 쉽습니다. 준비가 단순하면 실천은 가벼워집니다. 섭취량은 항상 하한선에서 시작하세요. 생강은 1g, 아로니아는 3g, 강황은 2g으로 시작합니다. 몸이 편안하면 1주 간격으로 소폭 늘려보세요. 불편감이 생기면 즉시 줄이거나 중단하고 확인받으세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누가 주의해야 하는지도 정리하겠습니다.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복용 중인 분은 3가지 모두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담석이나 담도 질환이 있으면 강황은 피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면 아로니아 섭취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염이나 역류가 잦으면 생강과 강황은 식후 소량으로 제한하세요. 임신과 수유 중에는 고용량 가루 섭취를 삼가세요. 음식은 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약은 안전벨트이고 음식은 도로 정비입니다. 둘을 함께 해야 안전합니다.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 혈압을 아침과 저녁에 일주일 측정해 평균을 기록하세요. 평균이 내려가고 변동폭이 줄면 좋은 신호입니다. 분기마다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LDL과 중성지방을 확인하세요. 숫자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 기록이 쌓이면 루틴을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이제 하루 30초 실행 계획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밤 식탁에 컵과 스푼과 가루병 3개를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은 생강부터 시작합니다. 모레는 아로니아, 그 다음 날은 강황으로 돌아갑니다. 냉장고 문에 체크표를 붙이고 동그라미를 채워보세요. 작은 동그라미가 일주일을 채우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한 달 뒤 여러분의 아침이 얼마나 단순하고 든든해질지, 3달 뒤 기록장의 숫자가 어떻게 달라질지, 6달 뒤 계단을 오를 때 호흡과 균형이 얼마나 편안해질지, 그 변화는 오늘의 한 스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병원입니다. 루나의 건강해지니가 내일 아침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루틴 유지에 도움되는 체크리스트와 하루 식단 속 조합 예시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스푼이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한 스푼 루틴을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단 하루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습관을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 3번이 아니라 아침 1번, 단 한 스푼으로 시작하세요. 이건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꾸준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2주만 지나면 뇌가 자동으로 그 행동을 기억하게 됩니다.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리듬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뇌가 이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에 컵과 스푼을 미리 올려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가루통을 냉장고 속이 아니라 식탁 위에 두세요. 자주 쓰는 머그컵 옆에 또는 약통 옆에 두면 훨씬 실천율이 높아집니다. 보기 좋게 병에 담고 스푼을 함께 걸어두면 그 모습 자체가 건강의 신호가 됩니다. 시각 자극이 습관을 돕는다는 건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시그널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그널은 너에게 이제 내 몸을 돌볼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물을 끓일 때 주전자 소리가 들리면 바로 스푼을 준비하세요. 또는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한 스푼을 먼저 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순서가 생기면 매일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마다 반복하는 루틴이 있나요? 양치질처럼 자동으로 하는 행동에 한 스푼을 더해보세요. 그 한 동작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시간표가 됩니다. 네 번째 비결은 기록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 성취감이 다음 행동을 만듭니다. 달력이나 메모장에 오늘의 한 스푼이라고 적고 체크해 보세요. 하루하루 표시가 쌓이면 나도 모르게 뿌듯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좋은 습관은 스스로를 칭찬할 때 더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의지가 약해지지만 함께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배우자나 친구, 자녀와 함께 우리 한 스푼 챌린지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서로에게 문자로 오늘 한 스푼 했어요 한마디만 보내도 좋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가 서로의 건강을 이어주는 약속이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분께 오늘 전화를 걸어 우리 내일부터 함께 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두 사람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번 꺼내서 섞고 닦는 과정이 번거로우면 꾸준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분량을 미리 소분해 두세요. 작은 통이나 지퍼백에 7회분을 담아두면 매일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가 단순하면 실천은 쉬워집니다. 일곱 번째 비결은 즐거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무로 하면 금세 지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따뜻한 물에 향이 퍼질 때 깊게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그 향이 내 몸을 깨우고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비결은 완벽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빼먹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 습관은 100점을 받아야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70점이어도 꾸준히 하면 충분히 효과가 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는 게 진짜 건강 루틴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습관은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쉽게 유지해야 오래 갑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오늘 단 한 번의 한 스푼이 내일의 혈관을 바꾸고 이번 주의 꾸준함이 나의 건강 나이를 돌려줍니다. 내일 아침 컵을 손에 잡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물에 한 스푼을 넣고 천천히 저으며 오늘도 내 혈관을 지킨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의 시작이 됩니다. 루나의 건강의 진이는 여러분의 매일 아침을 응원합니다. 작은 한 스푼으로 시작된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혈관은 하루 한 스푼으로 시작되지만 진짜 변화는 생활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음식, 운동, 그리고 수면. 이 세 가지는 마치 혈관을 지켜주는 세 개의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하나라도 느슨해지면 사고가 일어나지만 셋 다 단단히 매면 평생 안전하게 갑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뇌혈관 재난을 막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사입니다. 뇌혈관 건강의 절반 이상은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식 식단은 좋지만 문제는 짠맛과 당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가 권장되지만 우리나라 60세 이상은 평균 2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국물 요리, 젓갈, 찌개, 간장에 절여진 반찬이 주된 이유죠. 소금 한 스푼이 혈압을 높이고 높은 혈압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그게 반복되면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사이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싱겁게 대신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강황, 마늘, 양파 같은 천연 재료를 활용하면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분입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때마다 혈관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걸 막으려면 디저트를 과일로 바꿔보세요. 사과, 키위, 블루베리, 아로니아 같은 항산화 과일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식후 30분 이내에 단 과자를 먹는 습관은 꼭 고쳐야 합니다. 식사를 바꾸면 혈관이 달라집니다.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관의 청소부이자 재활공장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피가 느려지고 느린 피는 쉽게 엉깁니다. 걷기만 해도 혈관이 살아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류 속도가 평균 20% 높았습니다. 운동은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10분, 계단 오르기 5분, 가벼운 스트레칭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만 해도 뇌혈관 기능은 점점 좋아집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손 운동, 호흡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움직임이 혈관의 순환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의 정비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염증 찌꺼기를 대고하는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혈류가 불안정해지고 혈당과 혈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7시간 전후의 숙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새벽 2시 이전에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대에 뇌세포가 회복하고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늦은 커피를 줄이고 저녁 산책 10분을 실천해 보세요. 또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면의 빛이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하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식사, 운동, 수면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하신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혈관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3가지 중 하나만 바꿔도 혈관은 반응합니다. 짠 음식 대신 향신료, TV 시간 대신 10분 걷기, 늦은 밤 대신 이른 수면. 이 3가지가 모이면 내 혈관은 스스로 복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한 번의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의 식사, 낮의 움직임, 밤의 잠. 이 3가지가 단단히 연결되면 어떤 혈관 재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하루를 점검해 보세요. 식사는 덜 짜게, 운동은 조금 더 자주,
잠은 조금 더 일찍. 그 세 줄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평생 혈관 안전벨트입니다. 루나의 건강해지니가 여러분의 하루 루틴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안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한 스푼, 오늘 한 걸음, 오늘 일찍 잠드는 그 행동이 내 혈관을 살립니다. 뇌혈관 질환은 갑자기 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의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예방이 됩니다. 식사할 때는 조금 덜 짜게, 움직일 때는 조금 더 자주, 잠들기 전에는 조금 더 일찍,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이건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생명 습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세요.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혈관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단 1분의 지연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순간에는 망설이지 말고 움직이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한 스푼, 매일의 루틴, 매일의 실천이 바로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내일을 위해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루나의 건강해지니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혈관이 뻥 뚫리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매일매일 건강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늘 한 스푼으로 내 혈관을 지킨다. 그 마디를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루나의 건강해지니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루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